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온 승자와 방아입니다. 저희가 이제 10화 녹음을 하고 11화 이제 녹음을 하면서 새로운 코너들을 좀 갖고 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업의 달인이라는 코너였어요. 이 영업의 달인을 이제 녹음하면서 저나 이제 방아님이나 되게 재밌게 녹음을 잘 했어가지고 이거를 좀 고정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번에도 영업의 달인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저번과 또 차별점이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또 다른 회차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주제를 조금 넣었습니다. 생애 끝자락에서 단 한 권의 책만 읽을 수 있다면 무슨 책을 읽을 것이냐. 저번에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생애 끝자락에서도 이건 안 읽겠다는 책을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싫어하는 것만 얘기하고 정말 좋아하는 거 생애 끝자락에서 읽을 법한 거를 얘기 안 하고 끝내버려가지고 이거 좀 편향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들고 와봤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전에 이제 저희가 영업의 달인에서 추천드렸던 책과는 좀 결이 다를 수도 있다. 전에는 뭔가 진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갖고 온 책이라면 오늘은 조금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진지하게 또 한 권씩 골라봤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검은 원 안에 쓰여 있는 이 글씨들은 직접 그림판에 쓰신 건가요? 아닙니다. 글씨체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깜짝 놀래버렸네.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손글씨처럼 쓴 글씨체를 몇 개를 개조해서 이제 달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글씨체를 제가 찾은 겁니다. 아니 저는 이게 너무 이제 들쭉날쭉하게 쓰여져 있어서 그림판에 마우스를 쓰면 되게 글씨가 좀 악필처럼 쓰여지잖아요. 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니 저는 좀 상당히 놀랍네요. 네, 이거는 있는 글씨체고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글씨체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이것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좋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미지들에서는 이런 약간 들쑥날쑥한 글씨체를 쓰지 않았잖아요. 네, 뭔가 달인, 장인 하면은 한 땀 한 땀 뭔가 손글씨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것만 좀 유독히 이런 것도 있고 좋네요. 그렇습니다. 방아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라고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먼저 출연을 하셔가지고 예. 그 인사를 안 들었네요. 그 뭐 아시다시피 방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저번 화 이제 추천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어요.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봐주신 것 같아서 아마 이번에도 그만큼의 또 재밌는 내용이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조금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고른 책에 대해서. 생애 끝자락에서 이제 읽을 책, 단 한 권의 책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직관적으로 이 죽음과 맞닿아 있는 내용에 대한 책을 이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쓰여진 소설 안에서 조금 고민을 하다 보니 나온 책이 바로 최진영 작가님의 단 한 사람이란 책입니다. 출판사는 한겨레 출판사고요. 저는 이 책을 이북을 통해서 읽었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을 살짝만 드리자면 그 대대손손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 그리고 그 엄마의 딸이 꿈을 꾸는데 이 꿈 속에서 사람이 막 다 죽어가는 그런 현장에 딱 눈을 떠요.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 구출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이게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일어났던 사건 안에서 단 한 사람을 구하는 내용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뭐 아는 얼굴도 있고 심지어 정확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이제 영업의 달인이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예를 조금 들자면 그러니까 노인과 아기가 동시에 죽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는 아기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난 노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그 단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아이러니 안에서 이제 고통받는 어떤 선대의 이야기가 다뤄져 있는 소설인데 이 현대요? 3대 아, 3대. 네, 이렇게 쭈루루 3대에 음. 걸친 이야기인데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내가 죽을 때 내가 느낄 감정이 뭘까에 대한 생각이 일단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두려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죽음이라는 게 진짜 눈 딱 감으면 끝나는 것, 무의 상태. 그러니까 두려울 것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이것저것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를 막 찾고 그걸로 인해서 이 삶의 원동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 죽음이란 게 너무 두렵고 다가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요즘에. 전에는 이제 그냥 그때그때 열심히 살자 이런 마인드였는데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빡 들면서 그러면서 이 소설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기억이 났어요. 그 단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나와 다른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이 사람이 구해주고 나는 구하지 못한다면 어떤 감정일까? 또 생각이 들었고 혹은 다른 존재와 내가 있는데 둘 다 죽는 상황인데 내가 구출이 되면 또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자연스럽게 골랐어요. 진짜 그냥 바로 거의 골랐다고 할 정도로 그냥 생각이 바로 났고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문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북이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글자 크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207페이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207페이지에 나온 문장 중에 세상은 언제나 지금으로 가득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느꼈던 게 왜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현실을 살아라. 욜로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을 즐겨라. 그냥 맨날 맨날 똑같은 하루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은 다르고. 근데 어찌됐건 어제든 뭐 오지 않은 미래든 나한테 오면 그 즉시 그냥 그 지금 그 하루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약간 저한테는 지나갔던 하루도 그때 당시에는 그 바로 지금이었고 오늘도 바로 지금이고 내일도 그 내일이 되면 또 지금이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지금 현재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미래를 본다. 뭐 미래를 이제 예측해서 내가 뭐 적금을 든다. 뭐 이런 거와 별개로 그러니까 내 인생 안에는 계속해서 지금 당장에 하루들로 채워져 나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구절이었고, 이 소설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근데 정말 내 생애 마지막 그 하루죠. 하루잖아요. 이 책 한 권을 읽을 하루. 그 하루를 이 책 한 권을 읽으면서 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단 한 사람이란 책을 읽으면서 삶의 소중함이라기보다는 내 삶은 어땠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볼 수 있겠다. 그 수많은 지금들을 돌아볼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지겠다. 이 생의 끝자락에서 이 책을 읽으면 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걸쳐져서 내려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뭐 외할머니, 엄마의 그런 이야기들도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노화가 돼서 자연사라고 이제 가정하고 이 상황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면 사실 할머니든 어머니든 제 곁에 없으실 확률이 크잖아요. 내가 노인이 되면. 그럼 그들을 추억할 수 있는 게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주변 인물 뭐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생각할 것 같고 남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내가 이 생을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 끝은 두려움보단 그래도 남겨진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왔어요. 이 책을 읽어야 되는 또 이유는 방금 말했던 게 진짜 큰데
내가 알지 못한 사람들의 속사정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제 꿈속에서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이 구해준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막 이런 거를 봐요. 요즘에 저는 더 느꼈던 게 되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되게 각박해졌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막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내가 키가 없어. 그러면은 옆집 가서 아주머니 저 키가 없어요 하면은 들어와 해서 막 저녁도 내어주시고 했던 세상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이제 그게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슬퍼요. 저는 되게 슬퍼요. 사람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 좋아 인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속사정을 쉽게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걸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속단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계속 그걸 인지하고 살 수 있는 어떠한 거울 같은 존재인 소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속사정이 있고, 이 사람 나름대로의 인격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NPC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제 타인을 볼 때, 그냥 걸어가는 사람, 걸어가는 NPC 정도로만 보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뭔가 이제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 나름대로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타인과 소통을 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소설들은 뭐 엄마랑 트러블이 있어 딸이 그러면 딸이 엄마한테 얘기하고 뭔가 막 싸우고 부딪혀서 깨닫고 이런 과정을 다룬 소설들도 덜어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기보다 이제 내 경험 안에서 엄마의 경험과 비추어서 엄마는 이랬겠거니라고 스스로 이제 깨닫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제가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내 삶의 어떤 애티튜드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나와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으로서 내가 느끼는 이 불쾌함도 저 사람도 느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약간 이해를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요, 이 소설이. 그래서 이 생의 끝자락에 읽으면 당연히 좋죠. 왜 죽음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단 한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소설. 내가 구해야 될 단 한 사람은 과연 난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면서 읽어보면 좋은 소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느꼈던 건, 약간 힐링 소설 같기도 하다. 근데 또 마지막 가면 약간의 반전도 있단 말이죠. 마냥 또 힐링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아, 되게 재밌다. 이것저것 많은 게 있는 소설이다.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으면서 그렇다고 현실적인 감각도 놓치지 않는 역시 뭐 최진영 작가님은 이름 석자가 워낙에 유명한 작가님이시기도 하니까 역시 이름값을 톡톡히 하셨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표지가 되게 예쁜데 나무 한 그루가 큰 나무가 서 있고 사람처럼 보이는 게 그 강 너머에 있고 뒤로 산 등성이가 보이잖아요. 네네. 이 나무가 혼자 초록색으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 소설의 맨 처음 부분에 이제 프롤로그 부분이 나무로부터라는 이제 그 프롤로그가 나와요. 어린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어린 나무가 새로운 나무를 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둘이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내용과는 조금 이제 뭐 완전히 맞닿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약간 동화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프롤로그에 나오는데 이게 왜 나왔냐라고 저도 이제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지 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이걸 보니까 이 동화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왜 단 한 사람을 구하는 꿈을 꾸게 되었는지의 약간 태초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이 소설 다 읽고 이 동화를 다시 보니까. 음, 동화 같은 챕터로 보니까. 그래서 챕터에 나왔던 문장 중에 이제 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수께끼처럼 남은 구루터기. 그와 같은 죽음은 처음이었다. 그처럼 강제적인 죽음은. 그러니까 가난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강제성을 띠고 있거든요. 약간 신이 약간 너 이 사람 구해야 돼 하는 것처럼 하는 음, 거여서 이 프롤로그가 이 소설의 전반적인 약간 그 판타지적인 세계관을 풀기 위해서 쓴 요소로 이 나무의 존재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표지에 그 나무가 있는 거고 그 나무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찌됐건 그 꿈을 통해서 사람을 구출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표지 디자이너 분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음, 그런 함축적인 내용을 담은 이제 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 같은 내용을 봤을 때 그루터기밖에 안, 약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계속 막 베어지고 사람들한테 막 뜯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엄청 풍성한 나무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읽다 보면. 되게 이제 진짜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네, 근데 이제 그런 나무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생생한 나무를 이 표지에 딱 노출을 하면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약간 희망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되는 죽음을 목도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결국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또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표지가 결국엔 그런 희망적인 것을 또 보여주는 건 아닐까. 다 죽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구루터기만 남은 나무가 아니라 정말 파릇파릇한 나무를 표지로 사용하면서 포즈라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페이지, 한 장, 그것도 크지 않은 그 크기의 종이에 이 소설 한 권의 요약 같은 느낌? 이 한 권을 또 음,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음, 되게 음, 이거 흥미롭게 보여요. 음. 진짜 이 표지만 보고서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이 책을 읽기 전에. 근데 저는 유독히 이 단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다 읽고 이 표지를 또다시 봤을 때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음, 처음에 책을 읽기 전에 이 표지를 봤을 때, 와, 나무 겁나 멋있다. 트리하면 기깔 나겠는데? 솔직히 그 생각했어요. 저기 트리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기 전등만 둘러도 음, 장난 아니잖아요, 저 나무가. 근데 이 소설을 다 읽고 저 표지를 봤을 때는 느낌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저 나무를 음, 보는데. 외로워 보이면서도 담대해 보이고, 담대해 보이면서도 뭔가 두려워 보이고, 두려워 보이면서도 용기 있어 보이는 되게 다각도로 저 나무가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표지에 그려 놓은 게 되게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이북으로 책을 읽으면은 사실 종이책보다 이게 사람이 또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 잘 집중을 해서 못 읽어요. 이북은. 이북 리더기로 읽는데도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딴짓을 안 해도. 그래서 막 읽었던 장을 또다시 읽고 넘어가서도 까먹어서 다시 전장으로 가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북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이 비싼 돈 주고 사놓고 나는 대체 왜 이렇게 못 읽는 것인가 이렇게 한탄했었는데 이 단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냥 그 책들이 문제였네요, 그럼. 네 그냥 홀쭉 다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그 뒤에 이제 읽은 책들이 이제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아 깨달았죠. 진짜 그 책들이 문제였구나. 이북 리더기 탓을 하면 안 됐다. 음, 얘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착실히 잘했고 그렇죠. 그냥 그 책이 문제였던 거였구나. 내가 그냥 내 원흉이 취향이 안 따로 있었구나. 맞았고, 음, 예, 입맛에 음, 안 맞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납득을 했던 그 음. 납득에 이제 기준점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최진현 작가님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네요, 이 책이. 그러니까 음, 여러모로 깨달음을 줬던 책이에요. 그래서 음, 약간 문득 문득 그냥 혼자서 이렇게 다른 책들 읽다가도 생각이 나요. 이 책은. 음, 이 꿈을 꿨던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묘사 같은 것들이 문득 문득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는 책이에요.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종이책으로 읽었을 때 약간 그런 게 진짜 강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북 리더기로 이렇게 각인이 됐던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읽었죠. 음, 그리고 이제 이북 리더기는 흑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표지에 이제 저 나무에 색깔이 있다는 건 솔직히 이북 리더기 처음 읽었을 때 몰랐어요. 이북도 또 다 다르죠. 예, 제 거는 흑백 음, 리더기인데. 음, 그래서 이제 그냥 흑백이다 보니까 뭐지? 이러고 이제 말았다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한 줄 평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 표지 사진 정사각형으로 하려고 이제 찾는데 색깔이 있는 거예요. 이 나무에. 그래서 이 대박이다. 야, 아, 이걸 놓칠 뻔했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깨달았던, 예, 그런 것도 있었죠. 약간 자그마한 에피소드처럼.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나무라고 생각할 뻔했네, 내가. 이러면서. 저는 이거 이북을 그 태블릿으로 읽어서 그런 경험을 또 소소한 재미를 또 느끼지 못했었네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음, 약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났을 때 전혀 아닌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표지가 닭백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약간 이거 되게 무난한 표지다라고 생각했던 게 막 갑자기 표지 색깔 보니까 막 핫핑크, 센 노란색, 막 형광 초록 막 이래 어, 막 갑자기 생경해지고 내가 이 책을 읽은 게 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거든요. 음, 근데 이 단 한 사람은 생경한 게 아니라 진짜 깨달음을 주고 너무 찰떡이다. 이거 몰랐으면 진짜 후회했겠다. 했던 표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냥 모든 삼박자가 다 고루 잘 맞춰진 소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음, 표지가 됐던 내용이 됐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분량도 그렇게 막 헤비한 분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음, 제가 너무 한 방에 호로록 읽는 바람에 그렇게 안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빠르게 슉슉 읽어가지고 아 이거 되게 딱 읽기 좋다. 그래서 음,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디서 마지막을 생애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딱 이 책을 읽고 책을 덮고 나 혼자서 생각할 시간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빠르게 훅훅 또 읽다 보니까 이게 또 재밌어서 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이 책이 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냥 재밌기도 하고요, 진짜. 예. 음, 그게 가장 크죠. 그래요. 음. 어떻게 방아님 네.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이 단 한 사람? 사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온전하게 잘 듣지 못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 재밌다고 하셨지만, 근데 이 표지가 너무 끌리네요. 표지가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미술 작품 한 편 감상한 기분이라서 음, 그 표지빨로 조금 먹고 들어갔어요. 솔직히 맞아, 말해서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최진영 요즘에 많이 나온 책들은 뭐 거의 못 읽었고 이제 예전에 작품들을 한 두 권 정도 읽어봤는데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또 작가빨로 또 한 번 더 먹고 음, 들어가서 구매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이제 생애 끝자락에서 볼 책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우리 방아님이 또 선정하신 책을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알베르 까미 시지프 신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꼭 읽을 책, 읽어야 할 책이라고 우리가 선정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기 전이라고 말을 하고 그걸 들을 때 우리의 죽음을 되게 멀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먼 미래라고. 늙어서 죽을 것이다. 할아버지, 그쵸. 저도 할머니가 그랬죠. 되어서. 음. 저도 그랬죠. 보통 다 그렇고, 그냥 평소에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이런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늙어서 죽은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 죽음이라는 게, 물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것일 뿐더러, 내가 설정할 수도 있죠. 내가 결정할 수도 있죠. 나의 죽음을. 음, 이제 책에, 저는 여기 이제 화면에는
민음사 출판사 민음사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열린 책들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음, 조금 뭐 번역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첫 문장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작가의 이제 처음에 나오는 작가의 말 같은 걸 이제 제외한 진짜 첫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정말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이 인생이 굳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철학의 근본적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이거는 개인적인 아마 경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지인이 죽고 싶어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기 손으로. 근데 저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이 책의 내용을 일단 뭐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이라던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책이 그렇게 막 어렵다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쉬운 내용도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책을 제가 요약할 만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걸 원하신다면 다른 채널이 많기 때문에 저기요, 네, 저기요. 네, 네. 아니 그 다른 만약에 책 매체가 내용을 많기 원하 때문에 예, 책 내용을 예, 예. 원하시면 책을 구매해서 직접 읽어보시는 아니 그렇죠, 방향성을 그렇죠. 가져보는 게 영업의 달인이잖아요, 오늘. 아니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영업을 하셔야지 딴 데로 영어 가세요. 이게 아니, 이게 영업입니까?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게 책이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많이 접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걸 읽기 힘들어요, 사실. 이제 아무리 이게 좀 철학서적 치고 조금 그래도 가벼운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좀 어렵거든요, 내용이. 특히 이제 초반 부분 자꾸 이제란 말을 왜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다시 이 초반 부분에 이 막 철학적 사유들을 쏟아내는 부분들을 읽을 때 어떤 배경 지식이 조금 있으시면 이해하기 더 쉬우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좀 다른 채널 요약된 걸 좀 보시고 그리고 이걸 접하시면 아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보시라. 이제 이걸 좀 경험해 보시고 이 책을 구입해 보신다면, 읽어 보신다면 더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물고 뜯고 맛보고. 뭐 아무튼 그쵸. 네. 혹시 시지프스 신화에 대해서 아시나요? 혹시 저는 이 시지프 신화라는 이 단어 자체만 4,200번을 아, 들었지 이 내용은 하나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잘 된 일이죠. 사실 이 시지프 신화는 알베르 까미가 프랑스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음, 시지프 신화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시지프스 신화라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이죠. 그래서 음, 시지프스라는 이 사람이 되게 신에 대해서 모욕적인 태도를 좀 보였다 할까요? 이제 좀 음, 그런 태도를 보여서 벌을 받는데, 무슨 벌이냐? 이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이 음, 하나 있고,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이 시지프스는 이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놔야 돼요. 밀어서. 근데 바위는 굴러 떨어지고 말죠. 그럼 얘는 음, 벌을 다시 내려가서 이걸 밀어 올려서 다시 정상까지 놔둬야 돼요. 이 일을 영원히 해야 하는 이제 벌을 받게 됐죠. 시지프스가. 음. 근데 이제 까미 이 사람이 이 시지프스 신화를 되게 재밌게 봤나 봐요. 제목도 시지프스 신화인 거 보면. 음, 이제 그리고 이 시지프스의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음, 우리가 사는 게 뭐 의미가 있냐?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사는 거, 뭐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우리는 몇몇 물질적 요소가 결합된 어떤 유기적인 존재에 불과할 뿐,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고,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린 대답할 수 없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실존적 질문들을 늘 내뱉잖아요. 나는 왜 태어나지? 나는 왜 존재하지? 난 왜 살아야 되지? 그거에 대한 답은 없을 거예요. 까미는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까미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읽은 까미는 그럴 것 같다.
나는 뭐 잘 음, 모르니까 철학이 뭔데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다. 왜 사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사는 거지. 근데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을 실제로 선물하기도 했어요. 그 선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되게 좀 그 당시에 힘들어 했었는데, 살아가는 것을. 근데 원래, 삶은 원래 그런 건데, 뭐, 그냥 이 책을 읽고 툴툴 그냥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이 책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잘 전달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달이 되진 않았는데, 뭐, 아무튼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책처럼, 그리고 이 책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학책이긴 한데요. 막 우리가 흔히 아는 칸트나 헤겔 같은 철학자들처럼 막 오밀조밀하고 엄밀하고 엄청 막 논리적으로 완전 무결하고 이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개똥 철학이다 이렇게 말 못하겠지만 좀 나름 허술하다 할까요? 좀 비어 있는 곳들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대신에 그거를 느끼지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게 막 큰 문제처럼 다가오진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논리적인 그런 구멍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은 이 까미라는 작가는 정말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삶에 대한 어떤 열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 힘을 문장으로 풀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 설득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철학은 결국 논리인데 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향한 힘, 그런 무언가 때문에 감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이라고 꼽은 이유는 정말 당신이 죽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죽는 건 어떠신가? 아니, 정말 죽어야겠다면.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책을 읽고 죽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일말에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당신에게 매달려 있다라는 것을 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삶은 원래 그런 거니까. 삶은 원래 그런 거고, 뭐, 사실 그런 희망을 가지라고 이 책은 막 그런 희망을 얘기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살아간다는 거, 삶이라는 것에 대한 의지, 그런 부름 같은 것들이 잘 담겨 있어서 당신이 더 잘 살게 하게끔,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이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기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말라. 당신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뿐일 뿐. 이라는 뭔가 생각이 전 들었고, 그게 이걸 읽었을 때 저에게도 반향을 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허무주의, 이 책이었나? 다른 책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런 허무주의 같은 그런 허무함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허무함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허무함이라는 게 정당하다라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해주진 못했던 것 같은데, 뭐 그냥 체념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근데 전 체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체념과 포기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체념은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그런 색채가 강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체념은 포기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의미를 배제한 그 체념이에요. 왜냐하면 체념이라는 것의 의미는 생각을 그만둔다는 뜻이잖아요. 더 이상 그것에 음, 대해 생각하지 않은. 음, 영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어에서의 체념은 라틴어로 봤을 때 이제 계약을 파기한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음, 이제 더 이상 뭔가 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뭐 여튼 그런 계약 파기 이런 거랑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장을 부순다였나? 뭐 아무튼 그런 뜻의 라틴어에서 비롯됐는데 음, 그건 되게 결단 있고 용감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체념은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는 것, 그 남은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까미가 이 책에서 줄곧 말하는 그 반항, 이 반항이라는 게 단순히 그런 우리가 말하는 막 반항적 태도 그런 것과 멀진 않지만 그런 단순한 반항이라기보다 이런 철학적인 그런 함의가 담겨 있는 까미의 반항은 체념과 어떤 면에서 닿아 있다. 그게 단순히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더 계속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보면 이게 사실 그 다 안 읽어도 돼요. 책을 이게 읽다 재미가 없으면 안 읽어도 되거든요. 근데 첫 부분이랑 마지막은 정말 좋아요. 시지프의 말 없는 묻은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의 운명은 그의 것이고 그의 바위도 그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조리한 인간이 그의 고통을 조용히 바라보면 모든 우상은 입을 다물게 된다. 느닷없이 자기 침묵으로 되돌아간 세계 속에서 이 땅의 수많은 목소리, 경탄에 맞지 않는 작은 목소리들이 수없이 솟아난다. 무의식적이고 비밀스러운 호소, 모든 얼굴들을 초대하는 이 목소리들은 승리의 필연적인 이면이자 대가이다. 그림자 없는 태양은 없는 법이기에 어둠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이 책이 저는 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음, 그, 내가 결정하는 죽음. 뭐, 음,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되는 인간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이라면 결국 자살해도 상관없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의미 속에서 부조리함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이것은 어떤 한 줄의 빛이라기보단 그냥 손을 좀 잡는 듯한 느낌. 개소리 하지 마라 하고 나를 좀 질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약한 녀석 이러면서 음, 네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방인을 좋아하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음, 이 책 물론 이 책이 소설화되었다라고 말하면 조금 까미가 슬퍼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방인을 통해서 까미가 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이 책으로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나? 그 음, 작가와의 대화는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까미는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니까 오래전에. 그러니까 음, 작가의 시간을 못 갖는 대신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까미가 제 입으로 술술 말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뒤에 부록도 있거든요. 부록으로 이제 까미가 쓴 카프카에 대한 얘기도 좀 담겨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좀 취향이시라면 이미 읽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읽어본 사람도 많겠지만 아직 당신 읽어보지 않았다면 읽어보십시오. 지금 뜨끔했어요. 당신이라고 했을 때 바로 저인 것 같아서. 그 안에 들어있을 바, 수도 있죠. 네. 바로 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 체념에 대해서 이제 국어 사전을 갑자기 뚱땅뚱땅 찾아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 체념이라는 게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되게 많은 뜻이 있더라고요.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이란 뜻도 있지만, 도리를 깨닫는 마음, 풀지 못하고 오랫동안 쌓인 생각, 깊이 생각함, 뭐 이런 다양한 뜻들이 있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 책에 대해서 책의 내용의 전반적인 뭐 줄거리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책이 나에게 줄 귀감 아닌 귀감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컸던 건 어, 단편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말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잖아. 우리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되게 그냥 셔터를 내려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 말만 들으면 근데 되게 단편적인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이런 체념이란 뭐 국어 사전을 찾아보고도 느껴졌지만 그리고 이 시지프스 이거를 제가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산에서 바위를 굴리는 그 벌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서 약간 그, 그 그리스 신화인가요? 아무튼 그 별자리 중에 그게 있잖아요. 지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아틀라스. 예, 그 벌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이 시지프스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따지면은 끝나지 않는 형벌인 거잖아요, 둘 다. 근데 그거를 중도 포기했다라고 나오진 않잖아요. 그냥 벌을 받았다라고만 나와 있을 뿐, 얘네가 아씨 안 해. 하고 지구 던지거나 아씨 안 해. 하고 돌을 던진다는 안 나와 있잖아요. 결국엔 그 벌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행위에서 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포기하지 않고 그 벌을 사실 그냥 계속 감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아무리 모욕적인 태도로 보였다고 해도 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몸집보다 큰 바위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렸다가 또 굴러 떨어지면 다시 나도 어두두두두 산 밑으로 내려가서 또 굴리고, 저는 포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까미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지프스가 바위를 이제 굴리고 이 바위 그래서 그 정상에 올리면 이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굴리러 다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를 주목해요. 음, 왜냐면 그걸 내려갈 때 그건 즐거운 하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철학처럼 치밀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음, 논리적으로 뭔가를 계속 꿰뚫고 나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대신에 음, 이거는 마치 소설이나 시처럼 더 문학적인 색채가 강하고 다른 음, 철학 서적들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 텍스트 전체가 진짜 하나의 몸이 되어서 스스로를 밀고 나가는 그런 음.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더 좀 선호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 이렇게 반짝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또 이 다짐이 또 실행이 될진 모르겠지만 또 이 시지프 시나를 꼭 읽어보고 싶다는 다짐이 또 서는데 또 막상 읽으면 또 좌절, 체념하는 게 아닐지. 아니 뭐 상관없어. 예,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예, 장이랑 마지막 장만 읽어도 상관없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제 용기를 얻고 한번 음. 또 읽어보는 용기를 또 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책을,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책들이기도 하겠지만 또 승자와 방아가 또 얘기하는 것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쪼록 이런 책 추천 컨텐츠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몰랐던 책도 이제 방아님이 또 알려주시면 너무 재밌게 듣고 또 읽어보기도 하고 이래서 저한테도 이 책 추천 콘텐츠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독서 생활에. 그래서 음. 좀 두고두고 오래오래 많이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아님은 어떠세요? 책 추천이란 게 사실 좀 부끄럽긴 해요. 왜냐면 나도 이 책을 제대로 읽은 건가라는 조금 항상 의심을 하잖아요. 누구나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근데도 내가 이제 누군가한테 뭐 이 책은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하죠. 민망하긴 한데 이 책도 시지프 신화도 안에 보면은 좀 되게 별로인 내용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좀 상쇄할 만한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볼 땐 나는 그렇게 읽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가 볼 때 개별로인데 미친놈 이렇게 나한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제 소관이 아니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읽기 싫으면 읽지 마세요. 근데 너무 또 읽어보면 또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취향이 맞는 사람만 읽으면 되니까 독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다 만족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독자죠. 그러니까 예. 독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할 거면은
작가나 아니면 뭐 출판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독자잖아요. 그냥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또 들으시는 분들도 다양한 직업군이 있으시겠지만 독자분들이 또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제 작가여도 독자가 되고 출판사에서 일해도 독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입맛대로, 취향대로 맛있는 음식 있으면 계속 먹는 것처럼 좋은 글 있으면 또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또 안 읽으면 되고 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맞아요, 내가 맞아요. 재밌게 읽었는데 남이 재미없게 읽었다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맞아요. 남은 재밌댔는데 난 재미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럴 일은 없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도 콘텐츠 명이란 게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설명이 쉬울까 해서 책 추천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제 그냥 책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쪼록 앞으로도 이제 책에 대한 대화 더욱 다양하게 많이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또 어떤 콘텐츠들이 또 나올지 몰라요. 저희가 지금 몇 개 또 새롭게 계속 회차를 거듭하면서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영업의 달인도 새롭게 정착한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뭐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방아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굿바이.